안녕하세요. 주주비책의 마스터 주마입니다. 오늘은 3분봉 시그널 단타 매매, 매수에 관한 집중 포지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3분봉 시그널 단타 매매를 진행하시면서 매수하는 부분, 어떻게 매수를 해야 가장 잘하는 건가, 그리고 극 초반에 어떻게 이 종목들을 확인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종목들을 보면서 이 시그널을 확인하고 진입하는 게 적당한 시점인가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정확한 매수의 시점 그리고 종목에 대한 선정 일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선정은 대부분 제 경우 0162 실시간 상한가 하한가의 움직임을 통해서 저런 종목을 선정하려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카페에서도 많은 분들이 0162를 통해서 매매를 많이 진행하고 계시죠. 자, 일단은 등락률 상으로 주가가 조금 높이 떠 있다라는 것은 일단 장 초반 우리에게 주목이 될 종목인지 또는 거래량이 급증되면서 주가가 상승해 줄지 여러 힌트들을 주는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첫 단계에서부터 여러분은 아침에 장이 시작되자마자 조회 버튼을 누르고 상승이 나오는 그리고 등락률 위주로 종목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시그널이 발생해주는 그리고 내가 진입 시점을 잡아야만 하는 그 포인트들을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은 0162 기준으로 종목이 보였을 때 클릭을 하고 내가 어느 시점에 진입을 해야만 하는지 이 부분을 차근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승일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장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종목의 급등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빠르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 3분봉 시그널 단타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종목이 떴다. 그래서 0162를 통해서 이 종목을 클릭을 했다. 클릭을 한 시점부터 첫 번째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건 당연히 시그널의 발생 여부입니다. 이 시그널이 발생을 했는지를 분명히 체크를 해 주셔야만 하고 이렇게 시그널이 2개 동시에 또는 3개가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확실하게 진입 시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도 한 가지 더 체크를 해줘야만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주황색으로 보이는 이 라인이 5,2평입니다. 이 5,2평을 집어넣고 물론 단순 5,2평이고요. 이 단순 5,2평을 지지했다가 꼬리로 지지를 하고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입니다. 만일 급등을 해주는 형태가 됐을 때는 5,2평을 타면서 상승이 나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5,2평을 유심히 보고 진입 시점 여부를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캔들의 크기, 즉 등락률이 시가에서부터 몇 % 정도 상승을 보여줬느냐라는 것을 체크해 줘야만 합니다. 이 시그널 단타 매매에서는 당일 거래량, 거래대금, 그리고 5,2평 그리고 전체적으로 만족을 해주는 이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 캔들의 몸통이 최소 2% 이상은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이 기준이 만족된다면 진입을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진입 이후에 5,2평을 무너뜨리지 않는 선까지는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매도에 관한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수에 대한 시점, 즉 장 초반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하고 바라보는 시점에서 어떻게 진입을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런 형태들에서 상승이 나올 때 또는 시그널이 포착될 때 어떻게 진입 시점을 잡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디젠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또한 자세히 보시면 이 5,2평과 굉장히 가까운 상태로 초반 시그널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가가 출발을 해주고 피봇, 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피벗을 돌파해주면서 몇 %의 상승률을 보여줬느냐, 피벗을 돌파하는 시점이 3%를 넘어서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쯤에서 2% 이상의 몸통 만족, 5,2평에 대한 지지 만족,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상승, 이 부분들을 조합을 해서 시그널이 발생을 했다면 여기서부터 상승의 흐름까지 쉽게 1차 정저가 그리고 나서 2차 정저가까지도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다. 내가 진입하는 시점이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진입한 가격대쯤을 이 라인으로 잡고 첫 번째 구간 익절 그리고 나서 나머지 구간 5,2평이 살아있는 시점쯤에서까지 대응을 한다면 12% 정도의 수익을 얻어 나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매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 시그널은 일단 제외를 했고요. 어느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부분은 다음 매도편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수를 해야 될 첫 번째 시점, 장 초반에 종목에 대한 포착, 0161을 통해서 종목을 포착하고 진입에 대한 여부를 결정을 하고 확인해서 진입하는 형태입니다. 자, 두 번째도 보면 주가가 출발을 해주는 형태가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앞쪽에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던 하나의 큰 천정이 생겼습니다. 이 천정 안쪽에서 물량이 만들어지는, 즉 상승분이 이만큼 만들어졌고 이 상승분 안쪽에서 만들어지는 시그널의 발생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을 해서 다시 천정을 돌파해서 상한가를 가주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렇게 물량들이 모여있는 초기 구간에 몰려있는 구간에서 조정의 형태를 주다가 주가가 약간 거래량이 상승한 모습에서 출발해 줄 때는 더 많은 거래량 또는 5,2평을 타면서 꾸준히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보여야만 하고, 이때의 몸통 크기, 자, 2% 이상의 또 똑같은 시그널을 발생시켰지만 어디까지 가줄 수 있을까? 앞쪽에 만들어진 매물의 벽이 있기 때문에 쉽게 상승을 해주지 못할 확률이 생겨버립니다. 두 번째 포지션에서 진입을 할 때는 당일 아침에 만들어졌던 이 고점들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진 형태가 아니라 이 정도 구간쯤에서 주가가 이렇게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다면 주가가 재차 상승할 때 앞전 좋은 고점에 대한 돌파를 보여주기 때문에 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진입 후에 5,2평을 통해서 지지해주는 모습으로 수익권까지 끌고 나가실 수 있게 됩니다. 오전 포인트와 오후 포인트를 계속 체크를 잘 해주셔야 초반에도 수익을 얻고 후반부에도 시그널이 보였을 때 진입 여부를 결정해서 진입을 해야 될 것이냐, 또는 이 지금 순간에는 진입을 하지 못한다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세 번째 종목은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코오롱 글로벌도 상한까지 이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때도 보면 초반에 시그널은 발생을 했습니다. 두 개의 화살표 신호, 그리고 보조 시그널까지 해서 총 3개가 보여줬고, 두 번째 봉에서도 확실하게 매수에 대한 시그널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몸통의 크기를 체크해 봐야만 하기 때문에 몸통이 채 2%가 되지 않을 때는 일단 감마, 그리고 그 다음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 2%의 몸통을 만들어 주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장 초반 진입 시에는 5,2평을 타고 올라가는, 여기서부터 돌파가 나오거나 갭을 띄워놓고 지지를 보여주는 형태에서 상승이 나올 때는 조금 더 신뢰도를 가지고 내가 장 초반 진입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5,2평과의 이격이 굉장히 멀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큰 이격을 만들어 놓고 있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5,2평의 지지를 받을 때가 언제일지,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지, 또는 이렇게 큰 흐름 없이 여기서부터 5,2평을 만나서 올라갈지를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장 초반의 진입 여부가 시그널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5,2평에 대한 돌파와 지지의 형태가 확실하게 만들어질 때만 진입해 주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크게 수익이 났던 부분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 5,2평은 일단 상관없이 무조건 상승의 흐름이 나올 때 초반에 진입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한 번 정도는 크게 손실을 보실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새우글로벌입니다. 물론 증거금 종목이기 때문에 크나큰 비중으로 매매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부터 빠르게 상승을 해줬는데 이 상승을 해주는 시점에서부터 내가 진입을 할 수 있느냐, 보통 우리가 목표를 잡는 것들이 장 초반 출발을 해주게 됐을 때 1차 정저가, 정적 VI에 도달할 때 이 가격을 매도가로 설정을 하는데요. 빠르게 설정을 해주고 몸통의 크기도 2% 이상, 그리고 매수에 대한 시그널도 발생을 했고, 내가 진입하기에 너무나 좋지만 빠르게 상승을 해버렸을 때는 진입 여부를 확실하게 결정하기 전에 정저가에 다다라서 이거 놓쳤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됩니다. 즉 구간이 이미 빠르게 상승을 해줘서 1차 정저가와 굉장히 가깝게 만들어진다면 이 가까운 구간쯤에서 다음 시그널이 발생을 할 때, 또는 5,2평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면서 재차 상승이 나올 때 진입 여부를 결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5,2평을 타면서 빠르게 시그널 발생으로 상승을 해줬고 10% 정도, 만일 초반에 진입 여부를 결정해서 이렇게 매매를 했다면 약 4% 이상의 수익을 얻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부분을 놓쳤다면 뒤쪽 구간으로 가면서 다음 시그널이 발생할 때가 아마 보이실 겁니다. 물론 이때도 여러분들은 몸통의 크기를 체크해주면서 돌파가 나오는 순간 3분봉이기 때문에 1분봉으로 나눴을 때는 자, 여기 1차 정저가에 도달해주고 나서 갭을 띄우고 올라가는 형태라든지 다시 이탈을 했기 때문에 물량을 먹어주고 빠르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고 2% 이상이 만들어지니까 진입을 하게 되실 겁니다. 물론 좋은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좋은 포인트라는 것은 2%가 만들어지는 시점이 앞전에 있는 고점을 돌파해주는 시점일 때가 더 좋습니다. 자, 보면 이 앞전에 있는 고점을 돌파해줄 때가 2% 이상. 자, 몸통의 크기도 만족을 해주니까 이렇게 따라 들어가서 2%의 수익을 확정 짓고 싶다. 물론 조금 더 수익을 기다리실 겁니다. 자, 그 이후에 5,2평에 대한 터치는 아직까지 없었고 다시 한 번 더 요 정도 수익률, 그리고 나서 5,2평에 대한 이탈이 확실해지는 시점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물론 내가 원하는 시점은 5,2평에 대한 지지를 받고 다시 물량을 소화해주는 고점의 돌파와 상승률로 인해서 수익을 확실하게 얻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서 내가 진입을 하게 됐을 때 손실에 대한 여부는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조건 여기서만 정리를 해야 되느냐? 라는 건 아니고요. 주가가 상승을 해주면서 갑자기 잘 올라가준다 또는 윗꼬리가 생기더라 라는 부분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은 매수하는 시점에서 시가에서부터의 몸통 크기, 그리고 몸통에서부터의 고가 크기를 확실하게 비교해 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이때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밀리기 시작을 하면서 몸통의 크기보다 윗꼬리가 더 길어지는 형태가 보이더라 라고 하면 이 봉에서 바로 매도 처리를 해 주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즉 진입하자마자 아니라는 것을 판단하고 한 번 정도 정리를 해 주셔야만 해요. 매수에 대한 시점 자체가 정확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셨다가 조금 더 끌고 가는 형태, 시간만 버리게 되고 또 결국 손실을 볼 것을 더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요. 포지션이 정확히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는 바로 그 윗꼬리가 나오는 형태에서는 빠르게 정리해 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때의 매수 시점이 조금 애매했다라고 표현드릴 수 있는 게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5,2평과 만나는 시점 자체가 정확하지 않아요. 즉 거래량은 증가를 해줬지만 긴 윗꼬리가 발생하는 시점까지 보였다면 5,2평에 대한 지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고 주가가 거래량으로만 승부를 보려고 했다. 즉 앞쪽에 떨어진 이 음봉에 대한 물량들을 소화하기에 조금은 부족한 감이 있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후의 형태인데요. 자, 이 라인들을 5,2평을 이탈했다 다시 올려놨다 이렇게 수차례 반복을 하면서 주가가 매수 시그널이 다시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이 시점이죠. 이 시점이 확실하게 몸통의 크기 만들어져 있느냐, 2% 이상의 몸통의 크기와 자, 앞전에는 요 고점, 음봉과 양봉의 전 고점을 당일 고점을 돌파해주는 형태 내에서 거래량을 보면 조금 부족하게 들어온 형태입니다. 이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주가가 힘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 줄 수도 있고 또는 진입을 했다가 5,2평을 다시 무너뜨리면서 계속 조정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 부족할 때는 관망을 해주시고 확실하게 거래량이 앞쪽보다 더 많은 이 붉은색 거래량을 가지면서 몸통의 크기까지 만들어주고 앞쪽에 있는 고점에 대한 돌파를 이뤄주면서 시그널이 보일 때 이때 5,2평에 대한 지지를 생각하면서 매수 그리고 매도하는 시점까지 끌고 가신다면 이렇게 수익분을 얻을 수 있고 만약 5,2평을 이탈하는 시점에 음봉이 보였다 라고 정리를 하셔도 2% 이상의 수익은 확실하게 얻어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엔젠바이오입니다. 이 엔젠바이오의 3분봉인데요. 자, 이렇게 시그널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거래량을 만족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거래대금을 만족해 주실 것이냐 또는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구간에서 적절한 위치에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대부분 포함하기 때문에 또 초반에 시그널이 3개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내가 매수에 대한 시점을 놓쳤다. 장 초반에 상승을 해주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종목을 동시에 보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매수를 했다. 그리고 여러 종목을 매수를 했다면 1차 정저가를 통해서 무조건 매도 처리를 하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종목들이 보였을 때는 종목에 대한 진입이 비중이 분산될 수도 있고, 그러면 매매가 조금 이상하게 산으로 가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때의 포지션인데요. 자, 어떻게 보면 앞전에 있는 포지션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포인트를 놓치고 나서부터, 자, 그 다음 포인트. 새우글로벌하고 비슷한 포인트죠. 5위평을 확실하게 지지를 보여주는 형태가 아니라 갑자기 돌파를 해주고 나서 여기는 정저가 도달 이후에 또 밀렸다가 다시 상승을 해주는 포인트입니다. 이런 포인트에 진입을 했을 때 5위평에 대한 확실한 지지점을 찾아주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거래량을 가지고 물량을 통과해버리는 형태가 만들어져서 무조건 상한가까지 열려있는 종목이라서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있겠다. 그러면 내가 수익을 얻으면서도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 진입을 해서 수익을 얻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항상 이 자세는, 이 위치는 굉장히 불안한 위치입니다. 재돌파의 형태에서 앞쪽의 물량을 소화해 주는 것은 좋은 위치이지만 5위평을 통해서 확실하게 지지점을 찾고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라서, 만일 내가 또 2%의 몸통이 만들어진 시점에서 진입을 했다. 그리고 나서 윗꼬리가 생겼을 때는 어떡한다? 바로 매도 처리를 하고 나와야 된다. 그러나 이 윗꼬리가 발생하면서도 몸통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 포지션까지 수익권을 확실하게 얻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차이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새우글로벌 지켜보겠습니다. 몸통보다 긴 윗꼬리. 자, 이때 진입을 했다면 무조건 처리를 하고 나와야만 한다. 흘러내린다. 윗꼬리가 기냐, 몸통의 크기가 크냐, 똑같은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엔젠바이오와 새우글로벌의 형태를 체크하시면서 저 몸통이 내가 진입했을 때 진입 여부를 결정하고 결국 어떨 때 수익권을 조금 더 크게 주고 어떨 때는 빠르게 매도 처리를 하고 나와야만 하는지 꼭 체크를 해야만 합니다. 즉 매수와 매도 포인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이 라인에서부터 상승이 나올 때는 이 몸통이 굉장히 튼튼한 모습이어야만 한다는 것,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 초반 0161을 통해서 첫 종목을 선정하지 못했다면 내가 진입해야 될 포인트는 이런 포인트들이 자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진입 여부 확실하게 판단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다음 종목은 한미글로벌입니다. 자, 몇 가지 기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봉에 진입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생각해 보셔야만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 5위평과 시가의 위치, 꼬리가 나와서 지지를 해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붕 떠 있는 상태에서 피벗을 겨우 돌파해주는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매수에 대한 시그널은 확실히 만들어져 있지만 이때 진입을 하게 됐을 때는 어떻다? 5위평과 지지를 받는 순간에서 다시 시그널이 나올 때,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물량을 돌파해주면서 시그널이 나오고 몸통의 크기가 2%를 만족해줄 때 진입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2%의 몸통이 되지 않고 첫 포지션도 진입할 수가 없고, 그리고 거래량도 음봉 거래량이라서 한번 지지를 보여주고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만 하고요. 확실하게 5위평을 타면서 몸통의 크기까지 만들어져주는 시점을 여러분들은 매수에 대한 포지션으로 직접적인 선정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근데 이때 보면 몸통의 크기가 시가 0.13에서 종가 1.69, 2%를 채 만들지 못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매수 시그널 들어오고 거래량도 만족을 해주고 5위평도 지지를 해주는데 수익권을 생각하면 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충분히 얻었을 겁니다. 그러나 힘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첫 번째 장 초반 시작하자마자 매도할 수 있는 최대 구간을 1차 정저가로 선정을 하는데 이 1차 정저가 구간까지도 와주지 못할 확률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1, 2%의 수익만 얻어낼 수도 있고, 이처럼 정말 기분 좋게 몸통의 크기가 만족해주지 못하지만 나머지 조건들은 만족해주는 상황에서 4% 정도의 몸통을 만들어주고 수익률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수익을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수익률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은 종목 선정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굳이 이 포지션에서는 꾸역꾸역 올라가는 형태에서는 힘이 좀 부족해 보인다 판단하고 진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 이후의 형태인데요. 자, 시그널이 이때 또 만들어집니다. 5위평을 타면서 진입할 수 있는 몸통의 크기 만족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 조건들이 만족을 해주지 못하고, 또 하나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승이 이만큼 나와 있다. 그리고 얘는 또 여기 속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속해져 있을 때는 굳이 매매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고점이 높은 상태가 됐을 때, 그리고 다음 시그널이 만들어지는 시점에서도 충분히
진입 여부를 결정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입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을 하면 어중간한 구간에서 내가 눌림 매매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결코 진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일단은 느린 형태. 당일의 고점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힘이 없다. 1차 정저가까지도 가주지 못했고 그 형태 내에서 당일의 고점은 높은 편이고 그러면서 중간에 만들어진 지지의 형태 구간, 쪽 눌림 구간쯤에서 이렇게 시그널이 발생을 하고 몸통의 크기를 만족해주지 못한다면 라인을 타고 올라갈 수는 있지만 매매가 굉장히 루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상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결국은 바로 5-2평을 이탈하면서 그날 매매가 손실로 마무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매수에 대한 시점들, 장 초반 그리고 장 중반 어느 곳에서나 내가 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됐을 때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고 또는 그 수익 중에서도 빠르게 수익을 얻느냐, 수익률이 높아지느냐 또는 진입을 했다가 너무 루즈한 흐름에 포기하고 나오느냐 또는 진입하지 말아야 될 시점을 골라버리느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만 한다는 것. 자,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매 일지를 올려주시는데요. 자,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 초반 0162, 제 경우는 0162입니다. 0162 창을 통해서 포착이 된 시점에서 몸통의 크기 확인, 시그널 확인, 그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5-2평을 지지하고 올라간 형태에서 1차 정저가까지 한번 정리, 그리고 조금 더 홀딩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5-2평을 이탈하는 시점쯤이 보였을 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때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너무 글을 잘 적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 보면 매수 시그널 발생과 동시에 캔들의 크기를 확인하며 매수, 빠른 상승으로 1차 매도에서 비중을 80% 정리, 그리고 매도 처리했고 남은 잔량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종가 단순 5-2평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매도를 하신 케이스입니다. 예, 웬만해선 쉽게 대응하기 힘든 부분인데 잘 응용을 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이 바로 이 디젠스입니다. 디젠스 초반에 일단 거래량들의 몸통의 크기, 거래량 증가, 그리고 매수 시그널, 그리고 5-2평을 타면서 올라가는 포지션, 매수, 그리고 여기가 아마 1차 정저가였을 거예요. 1차 정저가 이후에 바로 매도를 진행하지 않고 한 번 더 주가가 상승해주는 구간 2차 정저가에서 매도, 그리고 그 다음 포지션을 보면 자, 이게 더 상승을 해주면서 주가가 상한가에 도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개파락 이후에 5-2평을 확실하게 이탈해버리는, 여기서부터 물량을 먹고 올라가 주지 못하고 5-2평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가가 밀려버리는 순간에서 매도를 하셨습니다. 자, 이때 또한 매수의 방법은 똑같죠. 큰 상승으로 1차 매도에서 비중의 90%, 즉 1차 정저가와 2차 정저가인데 1차 정저가를 매도를 놓쳤으니 2차 정저가 꽤 크게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까 80%가 아닌 지금의 비중 90%를 덜어내고 나머지 10%로서 대응을 해버리니까 이미 수익은 다 챙긴 상태에서 상한가만 10%로 노리는, 남은 잔량 10%로 상한가를 갈 것이냐 또는 주가가 내려와서 이탈할 것이냐, 그것만 체크를 하신 거예요. 자, 급등을 보여줄 때 5-2평가의 이격이 너무 커지면 기껏 얻었던 수익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격을 잘 보면서 매도 물량을 결정하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인즉슨 1차 정저가에서 한번 덜어냈다면 5-2평이 따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올라가든 또 내려가든 여기서 지지점을 형성해주는 모습을 보고 결정을 하실 텐데 2차 정저가까지 바로 상승이 나와버리니까 엄청난 이격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격이 보이니까 조금 더 물량을 더해서 90%의 물량을 또는 전량 매도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새우글로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었죠. 다행히 또 초반에 진입을 하셨습니다. 진입 후에 이렇게 상승 그리고 윗꼬리, 그리고 5-2평을 이탈할 때 매도를 하신 형태였고요. 이 부분을 놓치신 다음에 이제 뒷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뒷부분에서 매수 시그널인데 이때의 문제점은 거래량이 조금 부족해요.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그 다음 시그널이 들어오고 다시 앞쪽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만 들어가셨다면 수익권을 충분히 더 누리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때 좀 대응이 힘들었었다 뿐이지 다행히 잘 지지를 해주고 주가가 올라갔고 5위평을 이탈해주는 시점쯤에서 확실하게 매도 처리로 매매를 종료해 주셨습니다. 엄청 잘하신 거죠. 자, 보시면 원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아서 5위평 이탈 시 전량 매도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일 거예요. 올라가야만 하는데 왜 올라가지 못하지? 그러면 끝이구나. 전량 매도 잘하셨고요. 계속 5위평에서 주가가 움직여주다 다시 매수 시그널이 발생하는 캔들에서 매수, 아마 이 시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도는 5위평 이탈 지점에서 전량 매도, 즉 제가 설명드린 포인트는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지만 첫 번째 포인트에서 당연히 손실 없이 조금 더 수익권을 얻으시면서 매매가 종료되게 됐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보시면 바이온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바이온이라는 종목이 첫 번째부터는 5위평을 타면서 올라가고 여기서 매수 시그널이 발생을 했습니다. 쭉 5위평을 타면서 주가가 올라가주는 거래량 급등을 해주는 형태라서 초반에 이렇게 5위평을 타면서 봉이 만들어지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확인을 하면서 매수를 진행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뚫고 올라갈 때가 가장 이쁜 모습이겠지만 시그널이 발생될 때 이것은 앞쪽에서부터 흐름을 만들어주고 거래량을 가지고 더 많은 거래량으로 돌파를 해주기 때문에 매수 시점을 잡을 수 있고 역시나 이 가격이 아마 정저가 부근인 것 같아요. 한번 끌어내셨고 주가가 밀리면서도 5위평에 대한 지지점을 만들어주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부터 긴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긴 윗꼬리 이러면서 5위평을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대응을 하신 것 같고 결국은 이 흐름이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흐름까지, 즉 상한가까지네요. 상한가까지 이렇게 끌고 가시면서 매도 처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엄청 잘하신 거죠.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고점이라 판단해서, 그렇죠, 상승 이후의 상승이니까요. 매수 시그널이 발생하는 캔들에서 잠시 고민했지만 짧은 구간에서 물량 90%를 매도하고 나머지 10%는 5위평 대응을 하면서 상한가에서 매도. 역시 상한가네요. 매수하는 캔들이 고점이라 매도 비중을 고민하게 됐다. 이때 몇 퍼센트의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하셨다는 거죠. 조금만 더 집중했더라면 상한가까지 큰 수익을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처음에는 적은 비중으로 연습 매매를 많이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매수에 대한 시점, 종목을 포착하고 진입하는 시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 5위평에 대한 의미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급등해주는 종목들이 이탈하지 않고 빠르게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조금 더 확실한 수익을 얻으실 수 있고 그리고 대응을 조금 더 편하게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장 초반 5위평보다 너무 갭이 높게 띄어진 상태에서 그냥 상승이 나올 때는 그냥 패스를 해주시면 돼요. 왜냐? 5위평을 돌파하면서 시그널, 매수 시그널, 그리고 거래량을 동반한 몸통의 크기, 이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애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굳이 갭을 이렇게 띄워서 가는 애를, 이격을 만들어 놓는 애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확실하게 장 초반 그리고 장 중간에도 수익을 얻어내는 것이 단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높은 승률을 만들고 확실하게 수익을 챙기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기준을 만들어야만 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매매를 진행하는 연습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주주비책의 마스터 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